집의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아파트는 보통 산주거 형태로 여겨지는, 근데 문제는 약간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면은 우리 아파트 이렇게 하면은 아파트를 사는구나. 미국에서는 차가 꼭 필요합니다. 커피 한 잔을 사러 가거나 뭐 마트에 가려 해도 차로 20분 가야 해요. At least 20 minutes.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매력에 빠져 한국에서 살며 11년째 한국 학생들의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원어민 강사이자 이번에 가브리엘 잉글리시 다이어리라는 책과 인강이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베스트셀러 작가도 된 한국식 영어로 진짜 원어민식 영어로 바꾸는 법을 전하고 있는 미국 미네소타 출신 가브리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다가 미국에 가면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배달이에요. 배달 음식으로 정말 다양한 메뉴를 시킬 수 있고, 또 시키면 20분 만에 오고 따뜻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미국은 오래 걸리고 시킬 수 있는 종류가 별로 한국만큼 많지 않아요. 또 대중교통이에요. Transportation. 미국에서는 차가 꼭 필요합니다. 커피 한 잔을 사러 가거나 뭐 마트에 가려 해도 차로 20분 가야 해요. At least 20 minutes. 반면에 한국에 걸어서도 웬만한 건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너무 정말 편리합니다. 미국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곧 오는 거죠. 보통 11월부터 시작하는데 거리마다 불빛이 반짝이고 개를 울려 퍼지는 분위기 정말 특별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애기한테도 자꾸 캐럴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내내 친척들을 만나 선물도 주고받고 서로 안부도 나누고요. 뭐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다 같이 모여 선물을 열고 하루 종일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워낙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다 보니 한국 가족도 저를 위해 멋진 전통을 만들어 주셨어요. 시댁에서도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선물을 나누고 게임도 즐깁니다. 앞으로 제 아들도 이런 크리스마스 문화도 함께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대돼요. 그런 기억들 만들고 싶어요. 벌써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집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 한번 올려야겠어요. 미국도 코로나 이후로 배달 문화가 많이 발전했지만 예전에는 항상 전화를 해서 뭐 주문해야 했어요. 그래서 주문이 꼬이거나 뭐 늦게 오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팁 문화가 강해서 배달할 때도 팁을 줘야 하는데, 팁이 적으면 약간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뭐 심지어 음식을 건드렸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팁까지 더해지니 약간 배달 음식이 더 비싸게 느껴집니다. 자주 안 시켜요. 뭐 반면에 한국은 이런 걱정이 전혀 없거든요. 없어요. 배달 기사님들이 교통을 뚫고 빠르게 음식을 가져다 주시는 걸 보면 정말 슈퍼히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집의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신경 쓰죠.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에서는 아파트는 보통 산주거 형태로 여겨지는 반면 한국에서는 아파트는 가장 일반적이고 오히려 또 비쌀 때도 많죠. 사실 아파트는 편하고 좋죠. 또 미국도 한국처럼 동네마다 가격이 잘 큰데 약간 비싼 동네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재력이나 뭐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거죠. 뭐 한국으로 치면 강남에 살면 부자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제 가족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이런 걸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동네에 예쁜 집이 있었고 뭐 부모님 차도 사진 않았지만 필요해서 구입한 거지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산 거는 아니었어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저 역시 명품 브랜드가 뭐 사치품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차라리 큰 돈을 가족이나 아이를 위해 쓴 건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는 아파트랑 미국에 있는 아파트 달라요. 미국에 있는 아파트 3층, 4층까지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완전 그냥 20층이나 뭐 30층 엄청 높아요.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눈으로 너무 다르니까 생각이 바로 그냥 적응했어요. 근데 문제는 약간 부모님한테 예를 들면 얘기를 하면은, 아니면 그 가족들한테 우리 아파트 이렇게 하면은 아파트를 사는구나 이런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제 부모님 여기 뭐 다른 가족들이 여기는 안 왔으니까 그런 거는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제게 독립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 돈을 직접 관리하는 법, 제 행동에 책임지는 법, 그리고 필요한 건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법을 배우게 하셨거든요. 고등학생 때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옷이나 친구들과 놀러 갈 돈을 스스로 마련했는데 그 경험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덕분에 돈의 가치와 노력, 의미를 몸소 배우게 됐어요. 이런 교육은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이 제 아들한테도 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팁을 사실 월급을 채우는 돈이에요. 그런데 얼마를 줘야 할지 기준이 애매하고 안 줘도 되는데 꼭 줘야 하는 분위기라서 그것도 좀 무서워요. 근데 저는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저는 한번 친구랑 밥 먹으러 갔어요, 미국에. 근데 I'd been in Korea for about 8 years then. 그래 갔을 때 점심 내가 사야겠다. 내가 돈 낼 거야. 근데 계산서를 보니까 벌써 팁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안 줘도 되겠네. 그냥 안 줬거든요. 근데 계산서에서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수증을 보면은 여기 included 팁 있긴 있는데 또 다른 팁 여기 줄이 있어요. 그럼 더 줘야 되는 눈치가 있어요. 그러면 비싼 거 먹었으면 예를 들면 10만 원 식사를 먹었으면 2만 원 돈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상도 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완전 그냥 충격받았어요. 많아요. 이유는 간단하죠. 불편하고 불경평하고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팁 파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근데 약간 팁 받는 데에서는 월급이 적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이 너무 적어서 이거 팁까지 받아야 제대로 살 수 있는 돼버리니까 사실 그냥 월급 올렸으면 좋겠는데 바로 눈치를 줘요. 그리고 서비스가 달라지고 불친절하게 할 때도 있어요. 약간 무서워져요. 한국은 보통 서비스 값이 이미 가격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팁 문화가 생기면 헷갈리고 적응 못할 것 같아요. 서비스는 가격에 포함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정직한 가격 문화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엄마가 된 지금 저도 제 아들에게 저희 부모님께 물려받은 독립심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한국은 아이가 키우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아들을 낳고 나서 산후조리원에 몇 주 있었는데요.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해 주시고 아기 돌보는 법도 알려주셨어요. 간호사분들도 너무 친절하셔서 집으로 가기 전 큰 힘이 됐습니다. 미국은 보통 출산 후 하루나 이틀 만에 바로 집으로 가는데 이 제도는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또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정부에서 도우미를 파견해 주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장난감을 무료로 빌릴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도 있는데요. 놀이터도 같이 있어서 아기가 가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직원분들도 다들 친절하시고 이제는 제 아들 이름까지 기억해 주시니 더 존경스럽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큰 장점이에요. 병원비도 저렴하고 의료진도 신뢰할 수 있어서 조금만 걱정이 돼도 바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갈 수 있어요. 미국이었다면 비용이 때문에 아이고 조금 더 기다려 볼까 이거 했을 텐데 한국은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정말 든든합니다. 만약 한국과 미국 장점을 합친다면 저는 한국의 편리함과 공동체 의식의 미국의 독립성과 자유로움을 더하고 싶습니다. 아이가 잘나면서 독립적이면서도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면 정말 이상적인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이 그 모습에 가까운 것 같아요.